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이재명이 내일 정청래와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는 제한 없이 의견을 교환한다고 했는데 5개월 만에 회동이라고 합니다. 초당적 협력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하고 대통령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재명과 만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과는 절연을 해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 윤호개인에 관해서는 선거 전략으로 나중에 하자는 말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범죄 의혹이 가장 많은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멈춰 있는 상태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 사법부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와 사법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표현을 사용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7명, 8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문사를 했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물이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과는 초당적 협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윤호개인 세력과는 거리를 둔다.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당 협력은 되고 윤석열과의 연대는 안 된다는 이 기준은 누구를 위한 잣대입니까? 이재명은 12일 정청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초당적 협력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 수차례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입법 공세를 펼쳐 정부를 사실상 식물정부로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초당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투쟁이 정의라더니 지금은 협력이 정의라니 참으로 편리한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협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강하게 대립하던 모습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계열과 이재명 계열로 나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합당 문제를 두고도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이는 탄핵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윤석열 대통령 때도 당무 개입 논란이 크게 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합당 시점과 관련된 글이 순식간에 삭제되었고 이미 많은 이들이 이를 포착한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검 추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쌍방울 김성태 회장 측 변호인이 특검으로 거론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조국당 추천 인사가 임명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이런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을 불러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외부에는 화합과 통합의 그림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집안의 갈등은 그대로 두고 밖에서는 손을 맞잡는 모습이 과연 진정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보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방 안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 전략이라고 설명하지만 정면 돌파하라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9일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큰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이 보수 진영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는 단순한 지지 표현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는 상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절연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과는 초당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내놓지 않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2월 19일 선고가 내려져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형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힘겨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지지자들은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절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과는 웃으며 악수하고 윤석열과는 선을 긋는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국수도 먹고 어묵도도 먹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서문시장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세력과 치열한 정치적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초당적 협력을 위한 오찬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래야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세력의 눈치를 보다가는 아무 결단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선택으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또다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세력과 손을 굳게 잡고 우파를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이재명과의 오찬이나 초당 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의 결속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는 계산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에 방향이 갈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